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은 크게 세 가지 전형,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 있는데 보통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이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 세 전형 모두 이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 세 전형이 속해 있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단순 내신 등급이 아닌 성적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원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 학교의 평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지원을 했을 때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기회균형 특별 전형의 경우는 지원 자격 요건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경우는 지원 자격을 보고 내가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 이쌤이 전형별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지 그리고 선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이 세 전형의 경우는요. 전형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아마 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학생들께서 선생님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이거 이수하지 않으면 저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근데 서울대학교는 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이 표대로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 서류 평가에서는 이걸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이수 과목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지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에 수시 서류 평가에서 반영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분석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서울대 이미지가 있겠죠. 자, 그 학생들이 이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깨트려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택 과목을 형성하고 지원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지원했다 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학에서 발표한 핵심 권장 과목은 웬만하면 선택을 한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서 전공성을 좀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3학년 때 이 과목을 보고 내가 어떤 전공에 지원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다는 건 사실 서울대학교에 지원 이런 학생들이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쉽지만.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인문계열, 문과 전공의 경우는요.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자연계열 전공에서 선택 과목의 이수 여부, 이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이쌤이 과거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자연계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이 교과 이수 과목표를 공개해 놓으면서 자연계열 안에서만큼은 이 선택 과목을 좀 제대로 이수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 우리가 지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2명을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일 테고, 자, 고등학교별 추천 2명인데 이 학교는 서울대죠. 네, 전교 1등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경쟁률은 전교 1등들 2명씩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경쟁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두 전교 1등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류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면접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지, 단순히 성적만으로 내가 성적이 압도적으로 뭐 굉장히 잘 나와서 뭐 선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각 학교의 전교 1등들이 어차피 지원하는 거라서 성적은 어차피 다 비등비등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면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이제 3배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자, 이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직윤 카드를 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직윤으로 지원할 거야, 그러면 수능 공부는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전교 1등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 이거 최저를 보더라도 4개 영역에서 이제 3개 영역의 합에 이제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의 전교 1등들이기 때문에 이 3합7은 맞추기가 좀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로 쳤을 때 이 수능 최저 3합7을 전교 1등들한테 맞춰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팠는데, 실제 요즘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의 전교 1등 학생들 중에 생각보다 수능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탐구의 경우는 2과목의 등급이 평균으로 반영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전년도 2023학년도 입학생을 봤을 때 일반고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 지균, 이 지역 균형 이름만 살펴보더라도 각 지역에 좀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보이고, 고3 현역 학생들로 좀 제한을 뒀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고 전교권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걸 봤을 때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 전교권 학생들의 경우는 이 지균 카드를 살려서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걸 좀 전략적으로 형성을 할 수 있고,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는 지균보다는 일반 전형을 활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이제 평가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서류평가 방법과 면접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 서류평가 방법은 저 이쌤이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평가하는지 매우 디테일하게 그리고 사례들과 함께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면접의 경우는 이 지역균형 전형은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생기부 서류 면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 우리가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빠졌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고 서류의 신뢰도를 평가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역균형 전형은 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공마다 어떠한 수능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다 기준점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 유형 1, 2, 그리고 3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지를 체크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료는 이 서울대학교 가려면 내신 몇 등급이어야 돼?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어디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저 이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 지규는 전국 일반고 전교권 학생들의 경쟁입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은 사실 전교 1등들의 경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어떠한 A 학교의 학생은요,
전교 1등인데 내신이 1.1이 나올 수 있고 B학교의 전교 1등은 1.4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 지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원점수, 평균, 편차를 좀 디테일하게 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 성적 평가 방식은 내신 등급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이 내신 등급 컷 몇 등급이어야 되는 사실은 의미는 크게 가지진 않을 수 있겠죠. 이 학종에서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일반고에서 사실 이 서울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 전략적으로 내가 뭔가 학종을 제대로 준비해봐야겠다 이러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어쩌다 보니 내가 성적이 높아서 이 추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이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무래도 일반고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서류가 되게 좋지 않은, 또 전공성이 되게 맞춰져 있지 않은 이러한 허수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준비하기 쉬운 전공들의 실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소하고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좀 비인기 전공들의 경우는 실경쟁률이 낮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에 있어 계열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다가 전공을 조금 바꿔주는 방향,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공을 좀 형성을 해준다면 선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성적은 사실 모두가 다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입니다. 자, 일반 전형은 지원 자격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지역 균형을 지원하지 못하는, 또는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갖고 있다면 모두 지원해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자, 전 모집단이 이 미술대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랬을 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이 구술고사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수능 최저는 지균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었지만 일반 전형은 이 전 모집 단위, 그러니까 이 미술대학과 사범대학만 제외하고 이 전 모집 단위가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대학에서 발표한 이 합격생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준비하기 좀 부담스러운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겠죠. 자, 그리고 특목 학생들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느 전형에 지원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도, 이 대학에서도요, 지균과 일반 전형을 구분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에서 내가 서울대를 가야겠다 하면 지균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목 라인에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일반 전형으로 보통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해지겠죠. 일반 전형의 경우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지균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입시는이쌤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법이 어떤지 좀 살펴보면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면접에 대해서는 지금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제시문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 어떤 식의 제시문을 준비를 하는지를 지금 대학에서 다 발표해놨기 때문에 이 제시문 면접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 제시문 면접의 경우도 내가 서울대학교 수준이 안 되거나 뭐 학업 역량 수준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사실 준비해도 저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울대 수준이 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쓰는 거에 의미가 있을까? 그냥 다른 학교를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꼭 준비를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전략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입학처에 우리가 면접 기출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쭉 살펴보시고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문항 해설과 출제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만약에 그 서울대학교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류적인 부분, 성적적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면 면접을 잘 준비했을 때 충분히 선발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전형을 만들 때 아무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서울대학교 수준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좀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도 내가 사실 지원한다고 다 선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전년도 합격자 학생들의 50% 컷과 70% 컷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가 사이트를 가보면 모든 전공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화면 구조상 이 모든 전공을 다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에 맞춰서는 어디가 사이트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는 사실 특목과 자사 학생들이 지원하고 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컷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컷이 막 조금 좀 낮다 또는 컷이 좀 높다 이거에 따라서 내가 막 전략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지는 서울대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